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찾아 그 자리에서 2단계 사업기간 단축이 건의됐습니다. 2단계 확장에 10년이 소요되면 기업 유치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박 장관이 지원 의사를 밝혀 공사기간 단축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 공사의 기간 단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식품 산업을 국가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만큼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푸드테크 등을 기반으로 한 복합식품 산업단지로 만들어 K푸드 중심지로 도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익산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 전설이 대한민국에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그런 목표를 두고 저희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열심히 지원하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에 걸리는 기간은 무려 10년. LH가 오는 6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후 산업단지 계획 승인과 편입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밟는 데 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2단계 확장 준공 시점은 오는 2034년에야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도시주택부 구사가 60%, 전국개발공사가 40% 비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년이나 소요된다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 유치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120여 개 기업이 들어서면서 1단계 분양률은 80%, 남아있는 부지는 연구용지와 주거용지 등이어서 기업이 들어설 부지는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2단계 조성기간 단축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익산시 등은 2단계 조성기간을 최대 6년 정도로 단축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34년 완공 10년 후인데요. 그거는 조금 더 고려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63만 평 규모로 7,3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 하지만 국내 식품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려면 무려 10년이 걸리는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익산 부송 대시양 아파트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책임 준공을 약속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이 시공 중인 익산 부송 4지구 비블록의 적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부송 대시양 아파트는 745세대 규모로 1년 전 착공해 현재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입니다. 한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이 채권단 동의로 개시됐습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에 완충 저류시설이 설치됩니다. 익산시는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000톤 규모로 만들어지는 완충 저류시설은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돼 폐수 처리장 인근 시유지에 들어섭니다. 이 시설이 가동되면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나 소화수를 저장한 후 폐수 처리장으로 이송할 수 있게 돼 하천 수질 오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익산시가 복잡한 민원 처리를 돕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합니다. 민원 후견인은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을 대상으로 6급 중견 공무원을 배정해 민원 처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1회 방문해 민원을 신청하면 배정된 공무원이 상담과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을 대신 수행합니다. 민원인은 처리 진행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와 세울 전자민원 창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IRS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농생명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427억 원을 투입해 푸드테크, 동물 헬스케어, 라이프케어 등 5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하른푸드 등 25개 기업과 협약도 맺었습니다. 작년 11월 출범한 RIS 농생명 바이오 사업단. 시는 원광대와 함께 농생명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시는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원광대는 교육 체계를 개편해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합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427억 원을 투입해 푸드테크, 디지털 농업, 바이오 소재, 동물 헬스케어, 라이프케어 등 5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매년 일반 교육 참여자 500명, 전문 인력 50명 등 모두 55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농생명 바이오 인력 양성을 마치면 채용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추구로 하는 목표는 유관 기업들과 협약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그 지역 대학 출신들의 학생들이 그 협약을 맺은 기업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원활한 인력 채용을 위해 하림을 포함한 25개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농생명 바이오 기업들은 한 25개 정도 현재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계속 그 수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구축 사업 등 여러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의 연구 인프라도 융합해 양질의 인재 양성과 산업 고도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 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합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과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을 새로 시행합니다. 또 기존에 이루어졌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27회로 늘렸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첫째 아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도 최대 40일까지 가능해집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장 공모가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연임한 유희환 센터장이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공모를 거쳐 오는 3월 중에 임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푸드통합지원센터장 임용 후보자는 익산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익산 시민의 날이 5월에서 10월로 바뀔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한문화의 발상지로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열린 개천절인 10월 3일을 시민의 날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익산 시민의 날은 지난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을 기념해 5월 10일 관련 행사가 열려왔습니다. 익산시가 공청회를 열어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제도 보완 등 시의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발전 특구 신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 뛰어들기로 한 익산시. 공모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 2곳을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지난 2일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상공회의소, 지역 소재대학 등 12개 기관과 협의체도 결성했습니다. 시는 19일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과학교육원에서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직원과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별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이야기해보지 못한 교육이라는 주제를 특구라는 틀을 기반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엄청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학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제도 개선 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우리 아이들이 혜택 볼 수 있는 환경적인 모든 게 좀 더 열려 있었으면 좋겠고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잘 키워서 다 도시로, 그러니까 남한테 다 내어주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러지 않게 여기에서 주거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살 수 있게끔.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익산시가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고 익산시가 반드시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가 교육발전 특구 선정을 받기 위해 특구 모델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이 수도권 진학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확대합니다.
장학재단은 기존 서울 홍제 행복기숙사 한 곳에서 동대문 행복기숙사와 개봉동 청년주택 2곳을 추가합니다. 올해 1학기 선발 인원은 24명으로 기숙사비 월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입사생 12명을 우선 모집하며 추가 모집 일정은 익산사랑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귀금속 보석 공업단지 창업지원 공간에 입주팀을 모집합니다. 익산시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중 보석 제조업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의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입주할 세 팀을 모집합니다. 시는 18일 현장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등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주민등록상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에서 39세 청년입니다. 신청은 오는 2월 8일까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과 전북 청년허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자는 1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을 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금강관음사가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350kg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백미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등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강관음사는 4년째 백미를 기탁하며 꾸준한 기부를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관장 모현점이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 홍삼 제품 5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건강기능식품은 지역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5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관장 모현점은 2017년 3월부터 착한 가게 정기 후원을 시작으로 익산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건강기능식품 기부 등 지속적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